법으로 조정만 조금 하면은 청년 일자리 만들어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아들, 딸, 손자, 손녀의 미래 일자리를 조원진한테 맡기시면은 제가 확실하게 일자리를 얻는 자유를 청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좌파들이 얘기하는 분배일주의 정책 바꿔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아직 먹을 파이가 작아요. 작은 파이에서 먹거리에서 나눌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려면은 성장 중심의 경제 정책으로 전환을 시켜줘야 돼요.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을 연관해서 제가 93년도에요 대우그룹의 최윤수 부장을 했는데 프로젝트 담당을 했어요. 전 세계를 엄청나게 많이 다녔는데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이렇게 못 만들어주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지도자는요 젊은 미래의 대한민국을 생각하고 미래의 자기 나라를 생각하면은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데 모든 포커스를 거기 맞춥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청년 일자리를 뺏어가지고 민주노총 좋은 점을 다 시켜줬어요. 여러분 이건 잘못된 나라입니다. 이제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얻을 자유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삶을 살면서 희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희망이 뭐겠습니까? 하나는 내보다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좀 더 공부 열심히 해서 내보다 좀 더 지위가 나은 대접을 받으면 좋겠다. 그게 계층 상승이라는 거죠. 계층 상승의 고리를 좌파 문재인 정권이 5년 만에 다 사다리를 끊어버렸습니다. 그걸 돌려놓겠습니다. 이제 열심히 하면은 집도 구하고 우리 아들이 좀 더 나은 계층으로 옮길 수 있다. 이것은 계층을 못 옮기게 하는 것은 제약이잖아요. 자본주의 사회에 역행하는 거잖아요. 계층 상승의 사다리를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3포, 5포, 7포, 9포, 9포는 이제 가치까지 버리겠다는 거예요. 9포 사회가 아니라 청년들에게 집을 살 수 있는 자유, 또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자유, 그것은 지도자가 가치를 가지고 철학을 가지고 하면 됩니다. 대한민국은 그 정도 할 수 있는 재정은 돼요. 표를 얻기 위해서 돈을 막 뿌리지 않고 제대로 된 정책을 통해서 하면은 그것은 가능한 얘기다. 그래서 이제 젊은 청년들에게 혹은 우리 자영업자나 서민들한테 내가 열심히 하면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그러한 행복권에 대한 자유를 다시 국민들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그 자유 중에서 집을 살 수 있는 자유, 집을 얻을 수 있는 자유를 꺾어버린 게 굉장히 서민들은 아픕니다. 이제는 집 살 수 있는 자유를 돌려야 되는데 지금 문재인 정권이 했던 부동산 정책, 부동산 3법 다 뒤집어야 됩니다. 다 뒤집어요. 왜? 이거는요, 국가가 작은 정부를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왜? 국가가 인구가 일집도가 높고 또 지방 재정이 약한 상황, 그런 상황에 또 이 노조가 강하고 또 사상들이 갈라져 있고 이럴 때는 국가가 과도하게 개입을 하면은요, 그 경제 전체 또 국가 운영 전체가 뒤흔들립니다. 그래서 작은 정부라 하는 것은 그게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소위 말하는 국가의 권력을 힘을 빼고 지방의 권력을 늘어주고 우리 이 자유시장 경제 주체들의 권력을 더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국가 중심 혹은 자유시장 경제에 반하는 그런 국가 독점주의나 국가 부동산 문제라든지 시장 개입을 대폭 줄여야 된다. 그래 되면은 대한민국이 이제 선진국 대열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려면요, 수도권이 인구가 반 이상 되는 나라 안 됩니다. 제가 춘천에서도 그 얘기 할 텐데, 저는 대구 출신인데요. 뭐 강릉이나 대구나 부산이나 똑같습니다.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다 죽게 생겼습니다. 지방은 사람이 없어서 죽게 생겼고요. 수도권은 사람이 많아서 죽게 생겼습니다. 이제는 부동산 문제, 교통, 환경, 교육 문제 등등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이걸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아닌 지방에도 사람이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우선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수도권 사람들이 지방 가서도 살 수 있다고 해야지 오지 않겠습니까? 암만 해도 안 오는데 그러면 수도권은 뭐 어차피 지금 저렇게 무너지게 됩니다. 수도권 자체가. 근데 그때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지방에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방에도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라 강릉에도 사람이 잘 사는 나라. 강릉에서 태어나서 강릉에서 공부하고 강릉에서 직장 가지고 강릉에서 결혼하고 죽을 때까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 그게 선진국입니다. 그게 선진국이에요. 그냥 삼성이나 현대나 LG나 여기가 반창 수출해가지고 그 돈을 나눠 먹지도 않아요. 삼성의 52%가 외국 자본입니다. 그 돈 벌면 외국으로 다 나가요. 그런 나라가 아니라 대만과 같이 중소기업이 대기업하고 연계를 해서 1차 밴드, 2차 밴드, 3차 밴드, 하청 기업까지 다 연계돼서 톱니바 같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또 조그만 자영업까지도 소규모의 공장도 톱니바 같이 움직이는 구도를 만들어줘야 된다. 그러면은 나라가 중산층이 커지는 나라가 돼요. 그리고 지방에도 서울은 어차피 수도권 여러 보십시오. 좀 있으면 못 살겠다. 이제 이탈이 생기는데 이탈 생겨도 갈 데가 없으니까 그냥 농촌 가버려요. 그렇지 않고 강릉 같은 도시에 그릇을 만들어주면 오지 않습니까? 정주 조건, 교육 조건, 그리고 일자리. 그 다음에 각 지방의 분권, 지방 경제 활성화를 통한 중앙정부 눈치 안 보려면 45조 50조는 되니까 이 나라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나라가 제대로 된 이제 우리 후대들이 우리나라가 실질적인 자본주의 사회, 실질적인 자유시장 경제 사회가 되는 거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이 제대로 가려면 선진국으로 가려면은 가치, 철학, 돈만 있다고 선진국이 되는 게 아닙니다. 또 군사력만 있다고 선진국이 되는 나라가 아니에요. 보편의 국민들이 가치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철학이라고 내가 얘기도 하죠. 그 가치는 뭡니까? 불의가 일어났을 때는 그 불의가 권력을 쥐고 국민을 탄압한다든지 기본적인 체제에 도전한다든지 시장 경제에 도전하면은 국민의 저항권을 국민들 스스로가 일어날 수 있는 그 가치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국민의 보편 타당한 정직함과 윤리가 있어야 됩니다. 돈을 먹고 거짓말을 해도 정치를 할 수 있다. 그게 양당제도죠. 힘 있는 사람한테 붙으면 공천도 받고 그렇지 않고 똑똑한 사람이 무소속도 나오고 또 똑똑한 사람이 우리 공화당으로 나갔는데 양당 아니니까 전부 왜? 텔레비가 방송이 양당만 비추니까 이거를 바꾸기 위해서는 국민 저항권이 있어야 되고 또 국민들의 가치 거짓말하는 사람 또 부정부패하는 사람 쓰레기 생각을 가지고 대통령 후보가 되는 나라는 막아야 됩니다. 그게 선진국이 되는 나라예요. 이재명 후보 세계 5대 강국은요 7대 강국을 관리해도 선진국 7대 강국의 나라를 안 가죠. 저항식 있잖아요. 불의를 하면은 저항합니다. 프랑스가 지금 한 7이 되잖아요. 프랑스는 그것도 양당 정책이 강해요. 근데 마크롱이 일어났어요. 도저히 못 살겠다는 거예요. 양당이 헤쳐먹은 것 때문에. 그러니까 마크롱이 일어나니까 모든 언론 방송이 집중을 해가 실어줘요. 마크롱 국회의원 한 명도 없습니다. 조원진 지지율보다 없었어요. 그런데도 언론 방송 공평하게 실어줘요. 그러니까 사자 토론을 하면은 조원진 같은 사람도 3번을 토론을 시켜줘야 돼. 제가 오늘 하는 얘기를 국민들한테 1시간만 설득하면 저는 우리 국민의 3분의 1은 저는 지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국민의 생각하고 같거든요. 국민의 아픔을 알지 않습니까? 지도자는요, 그림이 100개가 있으면은 퍼즐을 100개 중에 90개는 자기가 그려야 됩니다. 나머지 10개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요, 황교안이나 윤석열이 반대라. 10개밖에 모르니까 90개의 전문가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뒤죽박죽이 되고 뭐가 뭔지도 몰라요. 그래서 국회의원을 똑바로 국회의원 한 사람이 정말 정책을 특히 저같이요. 그 모든 사람들이 도망가는 노동개혁
공무원 연금개혁을 했던 사람이 접니다. 그림을 오늘 제가 간단하게 얘기했지만은 큰 챕터만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림을 90개를 그릴 수 있어요. 나머지 10개 또 그림의 퍼즐을 내올 때 붙지 않은 부분 그 공간을 메우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이 대한민국다운 나라가 되려면 국민이 헌법 제1조 2항에 나오잖아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것은 뭐냐? 국민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국민이 주인의식을 안 가지고 언론 방송에 속아서 또 양당에 매몰돼가지고 최악의 후보, 소위 더불어민주당도 최악의 후보, 국민의힘도 최악의 후보, 그래 놓고 350억 써가지고 운동원들 불러가지고 막 떠들고 광고 때리고 우리는 광고도 못 때리잖아요. 다 그다 봐요. 국가보조금 하나도 없는데 후보들 거둘 수 있는 한도가 25억 6,450만 원. 제가 25억 6,450만 원을 우리 저를 지지하는 사람이 다 만들어주고 300만 원 더 보내가지고 그거 돌려드렸어요. 그런데 아무튼 정치도 돈이 없으면 힘들지만 이제 국민이 깨쳐나면은 대한민국이 청년들도 그렇지만 국민의 수준이 엄청 높고 전 세계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을 최고의 국민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정치인이 잘못된 겁니다. 제가 국회의원 12년 한 사람이 이런 얘기하면 좀 부끄럽지만은 저는 정말 일만 했습니다. 저 우리 와이프요. 몇 년간 호스피스 병동에서 봉사했어요. 봉사. 저는 윤석열이나 이재명 부인들 보면은요. 딴 나라 사람 같아요. 저도 실세였잖아요. 실세. 저 가만히 있었으면 원내대표, 당대표, 이번에 대통령 후보 제가 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제 양심상 거짓 불의에 굴중하기는 싫었어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거짓입니다. 그리고 불의예요. 그런 좌파들이 대신 세력들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대한민국이 정말 선진 7대 강국으로 가려면 국민들이 이제 정치판을 바꿔주셔야 됩니다. 국민이 살아있는 나라, 국민이 주권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나라, 또 권력자가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 국민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나라, 그런 나라를 꼭 만들고 싶습니다. 그 나라가 우리 공화당이 바라는 나라고 그 나라가 저 조원진이 바라는 나라입니다. 고맙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뭐 지금 뭐 미국도 뭐 생방으로 나가잖아요. 그런데 미국에 있는 교포들은 조원진 되게 좋아합니다. 예, 제가 미국 가서 2년 전인가요? 백악관 출입기자 국회의원 한 사람이 참는 데인데요. 국회의원 한 사람이 갔는데 15개국에 백악관 출입기자가 왔어요. 미국에 프레스 클럽에서 2시간 반을 같이 대담을 했어요. 그 사람들 놀래더라고요. 야, 한국에 저런 지도자가 있냐? 그런데 왜 미국 같은 데는 벌써 부각이 됐는데 왜 부각이 안 되지? 저 사람 얘기하는 거는 구구절절 정체성이 확실하고 자본주의에 대한 생각이 강하고 자유민주 체제에 대한 생각도 강하고 역사도 꿰뚫고 보고 제가 영어, 중국말, 일본말 다 하잖아요. 그런데 왜 저렇지? 의아해요. 의아해하는데 저는 알아요. 왜? 기득권 언론과 기득권 정당, 기득권 정치 권력이 자기의 권력을 내려놓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미국도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나 일본도 지금 변했잖아요. 그건 뭐냐? 국민들이 바꿔준 거예요. 국민들이 부패한 정치 안 된다. 그리고 부정부패하고는 절대 공직으로 못 나간다. 그리고 법적 잣대를 공정하게 된다. 절대 권력이 경찰, 검찰, 사법부를 장악하면 안 된다. 또 국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입법 기능. 이게 다당제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한 당이 당을 일당 독재를 하면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그거다 일당 독재에다가
청와대까지 손잡으면 나라는 끝없이 추락합니다. 왜? 견제 세력이 없죠. 그래서 제가 국민의힘에 10년 있었는데 정말 답답하다는 것을, 그러면 국회의원 하지 말고 내보다 다 재산 많던데 집에서 편하게 쉬지 뭘 그렇게 국회의원 좋다고. 저는 지금 국회의원 3번 하니까 일을 하도 열심히 해가지고 저보고 더 한 번 더 하라고 하면 안 할 것 같아요. 힘들어서. 제가 5년간 아스팔트에서 정말 노숙에서 5년을 지냈습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권이 저를 죽이려고 검찰에서 저를 5번 기소했는데, 첫째는 김정의 인공기 불태웠잖아요. 제가 현성호를 할 때 그거 신고하는 집회했다고 그랬어요. 제가 오늘 묵고 갔다 왔거든요. 북구항에 그 만경봉호 그럴 때 제가 거기서 집회했어요. 집회가 기자회견이었어요. 당신들 만경봉호가 어떤 때 북구항에 들어오냐. 평창올림픽이 아니라 평양올림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엄청난 투쟁이었습니다. 하나는 2017년 3월 10일 날 제 눈앞에서 헌법재판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는 날요. 제 눈앞에서 5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못 믿으시죠? 한 분은 경찰 스피커들 맞아서 저 눈앞에서 피를 낭자하고 돌아가시고 4분은 발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어느 언론 방송도 어느 지식인도 어느 정치인도 한마디 얘기 안 했습니다. 그때 제가 그랬습니다. 아, 이 나라가 망했다. 그리고 문재인이 대통령이 됐어요. 그래서 나는 재동 형님 감사합니다. 언론이 어제 만나서 반갑습니다. 국무기호예요. 단일 집회에서 여기 꼭대 올려놔가지고 봤는데 인사 못 드렸습니다. 돌 들은 거 태극기 들고 아침에 나갔던 사람이 5사람이 죽음으로 돌아왔어요. 제가 그래서 정당을 만들었어요. 이 나라가 망했다. 언론 한 사람도 방송할 줄도 내지 않는 사람이 5명이 죽었는데 광화문에서 200일 투쟁했습니다. 천막치고. 그리고 2년 6개월 만에 제가 국정감사에서 그 사실을 밝힙니다. 소방청에서 발표합니다. 사실 그날 4명이 돌아가셨고 10여 명이 혼수 상태에서 병원 이송됐다. 그분들 얼마나 더 돌아가실지 몰라요. 제가 틀린 얘기하면 선관위가 저를 고발하겠죠. 이게 팩트입니다. 무서운 나라가 돼요. 사람이 헌법재판소에서 제 눈앞에서 5사람이 돌아가셨고 그 공간에 실신한 사람이 수십 명이 누워 있었어요. 그 얘기를 다 듣고서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 이제 나라가 망해겠구나. 언론이 죽은 나라, 그 다음에 지식인들이 진실을 얘기하지 않는 나라. 왜 그랬을까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만 시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목적이 탄핵이었어요. 좌파들이 공산주의자들 그렇죠. 목적 달성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야, 그래서 제가 이게 나라가 이제 정말 큰일 났구나. 결국 문재인 정권 들어서 지하철에다가 문재인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문자 붙을 때 이 나라는 일당 독재,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좌파 독재가 되겠다. 결국 5년 동안 국회를 장악하고 사법부 장악하고 경제 주체들 다 불중시키고 민주노총 나라를 만든 겁니다. 누가 옳았습니까? 돌아가신 분들이 아직도 영원히 억울해서 못 들어가는데 그 진상을 밝히려고 당을 만들고 진실 정의의 투쟁을 한 조원진이가 옳았습니까? 그 사실을 알면서도 다 묻어버린 언론과 정치인들과, 이거는 여야를 막론하고 지식인들, 고개 돌려버린 지식인들이 옳았습니다. 조원진이 옳았습니다. 제가 옳았어요. 그래서 저는 아픕니다. 많이 아파요. 왜? 2년 6개월 만에 그 사실을 밝히고 국정감사에서 제가 소방청에 고백을 듣고 소방청이 인정을 할 때 조원진 화이팅! 조원진! 조원진!
어떻게 올바른 대한민국으로 가야 될까? 조원진 힘내세요. 진실이 살고 정의가 살고 정말 미래 세대의 먹거리들, 일자리들, 또 나이 드신 분들의 행복을 어떻게 가져갈까? 또 출산을 하고 싶은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데 너무나 안제들이 많은데 국회의원들은 방리당략에 묶여 있습니다. 제가 얻은 결론은 그겁니다. 진실이 무너지고 우리가 정의 있냐 권력으로 국민을 무시하고 오만한 정치 권력이 대한민국의 체제와 역사와 시장 경제를 무너뜨리더라도 이제 국민들이 깨쳐나는 겁니다. 국민들이 깨쳐나서 국민이 주인이고 국민이 무서움을 보여주면은 저는 대한민국은 아직은 희망이 있다 이래 보고 5년간 피눈물 나는 투쟁을 했고 아픔도 많았습니다만은 오늘 이렇게 강릉 시민들을 뵙고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서 한편으로는 가슴이 아프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국민들께서 한 분이라도 깨치고 주권자로서의 역할을 해주시면 대한민국 그래도 희망의 끈을 가질 수 있는 나라가 되겠구나 라는 생각. 그래서 제가 문재인 정권하고 5년간 피눈물 나는 투쟁을 했지만은 제가 울 겁니다. 울고 많이 울어요. 조원진이 이제 좀 그만 울게 좀 해주세요. 조원진 힘내세요. 조원진 힘내세요. 여러분을 믿고 국민이 주인 된 나라. 정치 그냥 떠드는 것이 아니라 여야를 막론하고 저 욕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저를 아는 국회의원들은 지독하게 일한다. 지독하게 돈 없다. 그런데도 지독하게 잘난 척한다. 제가 잘난 척하는 건요. 더불어민주당의 돈과 권력이 아니에요. 국민의힘의 그런 포함된 권력 추종자들이 아니라 저한테는 진실 정의를 믿고 대한민국의 희망을 믿는 국민이 계시기 때문에 잘난 척 좀 해도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외부 일정 때문에 이재명 지사가 저보고 민주통합정부 만들자고 갑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래도 이재명 지사하고는 못하겠다. 정책연대하자 해서 그것도 힘들다. 그 대신에 이재명 지사도 해박한 것 같은데 그것도 행정 경험을 많이 했잖아요. 저는 국회 경험을 많이 했고 그리고 김종현 저분은 경제통이잖아요. 그래서 국민의 답답한 마음을 한번 풀어보자. 제가 역제안을 했어요. 뭐라고 제안한지 아세요? 좌쪽에 이재명, 중도에 김종현, 오른쪽에 조원진이 원고 없이 미국같이 투명한 좌대 위에서 2시간만 오늘같이 허심탄회하게 국민을 향해서 호도를 해보자. 코로나 전국에서 이 고통받는 국민들한테 니 잘났니 내 잘났니 싸운다. 제가 볼 땐 다 도둑놈들인데요. 윤석열이나 이재명이나 다 똑같은 도둑놈들인데 작은 도둑이나 큰 도둑이 차이밖에 없죠. 그렇지 않고 정말 품격 있는 나라의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고통받는 우리 코로나 때문에 고통받는 자영업자나 서민들이 토론회 안 보고 대한민국이 좀 희망이 있다. 그런 모습을 통해서 토론을 한번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해서 이재명 후보가 처음에는 하자고 했는데 아직 연락은 없었어요.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통하든 방송을 통하든 토론회를 하면 오늘 같은 얘기를 들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아마 사회자한테도 제가 사회 만나보니 누구까지 정했는데 제가 그랬어요. 사회자 진동수 주주가 대통령 정도 되려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00개 중에 90개는 자기 스스로 그릴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질문서 없이 솔직 담백하게 대한민국의 현실과 과거와 현실과 미래를 논할 수 있는 그런 품격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그러한 토론을 제안했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토론이 성사되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대한민국의 문제점이 뭔지, 대한민국을 제대로 앞으로 정말 7대 강국, 5대 강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짧은 지식이지만 국민들을 좀 시원하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 오늘 제가 드린 말씀 조금이라도 힘든 코로나 전국에서 위안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원진 힘내세요. 대통령 조원진 대통령 조원진 힘내세요. 조원진 요즘 조원진 춤이 유행합니다. 그냥 어깨만 흔들어주면 됩니다. 구